이런 기회는 흔히 오지 않는다. 과거 우리가 다 잊어버려서 그렇지 10년 뒤를 돌아다 보면 삼성전자도 10년 안에 두 번이나 고점 대비 36%, 38% 폭락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저점을 찍고 나서 무려 한 번은 2.8배 올랐고 그 다음번에는 2.6배 올랐습니다. 과거 역사는 반복되지 않습니까? 이게 13만 5천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겁니다. 이 기회를 잘 활용을 해야지 여기서 위기다 자꾸 그렇게 하고 있으면 언제 또 삽니까? 더 좋은 기회는 결국은 오지 않는다. 저는 이제 실전 전문가라서 보는 눈이 전혀 틀립니다. 누가 맞는지는 지나가 보면 다 알겠죠. 안녕하십니까.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처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종목왕 김정수라고 합니다. 30년 동안 종은행, 신한은행 이런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부터 전업 투자자로서 활동하고 있고 그동안 깡통 12번을 차고 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상하지만 위기가 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위기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위기가 아닌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세상에 노출될 수 있는 모든 악재는 다 노출이 됐습니다. 전쟁이나 인플레, 고물가, 고금리, 경기 침체, 사람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악재는 거의 다 나오고 지금 악재가 나온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사건이 코로나 사태와 같은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모든 악재가 나왔다고 봐야 되고, 예를 들면 IMF 같은 시절에는 그 위기가 정말로 오는데 정부에서 계속 위기 아니다, 얼마든지 우리든지 할 수 있다, 정부에서도 일부 고위 관료만 그 위기가 온다는 걸 알았고 일반 관료들은 잘 몰랐고 또 아울러서 국민 전체가 다 몰랐습니다. 위기가 오는지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할 수 없었던 거고, 또한 2008년도 금융위기 시절에도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이런 거가 왔을 때 미국 자체도 이게 얼마나 많은 포지션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리스크가 있는지 자기네도 파악을 못하고 헤매는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위기의 깊이를 전혀 몰랐던 거죠. 그러나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위기다. 위기 와. 그래서 태풍이 저기부터 오고 있어. 그러면 태풍이 실제로 와도 우리가 다 대비하고 대피소에 피하고 이렇게 하면은 무사히 지나갈 수 있듯이 모든 사람이 이거 위기다. 이러면 위기는 우리가 얼마든지 극복해낼 수 있다. 설사 온다 그래도 모든 전문가들이 너무 과하게 불려서 지금의 상황을 왜곡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1년에 꼭 한두 번씩 폭락장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작년 1월 11일 삼성전자가 96,800원을 기록하고 나서 계속 여기까지 이제 최저점이 51,800원이었죠. 그리고 지금도 6만 원 밑으로 주가가 오고 있는데 이런 기회는 흔히 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 우리가 다 잊어버려서 그렇지 10년 뒤를 돌아다 보면 삼성전자도 10년 안에 두 번이나 고점 대비 36%, 38% 폭락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점을 찍고 나서 무려 한 번은 2.8배 올랐고 그 다음번에는 2.6배 올랐습니다. 2.6배 오른 기록이 있어요. 과거 10년 기록을 이렇게 보면.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과거보다 더 많이 올라가지고 한 40 몇 프로 이렇게 떨어졌어요. 낙폭이 더 과했죠. 근데 과거와 같이 51,800원을 딛고 올라간다, 이렇게 역산을 하면 이게 13만 5천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겁니다. 과거 역사는 반복되지 않습니까? 과거처럼 바닥을 딛고 다시 2.6배, 2.8배까지 올라가면 14만 원까지 올라가고 2.6배까지 올라가면은 13만 5천 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흔히 오지 않는 기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기회를 잘 활용을 해야지 여기서 위기다 자꾸 그렇게 하고 있으면 언제 또 삽니까? 이런 좋은 기회를 맞이할 수 있어요. 더 좋은 기회는 결국은 오지 않는다. 오히려 놓친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들은 대개 이제 이론 전문가고 실전을 잘 못하는데 저는 이제 실전 전문가라서 보는 눈이 전혀 틀립니다. 네. 누가 맞는지는 지나가 보면 다 알겠죠.
고점 대비 굉장히 하락을 했다가 살짝 지금 반등한 상황이죠.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36%, 코스닥 같은 경우는 39% 고점 대비 하락했다가 지금 살짝 반등한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자기 포지션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해야지 될까가 전혀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주식에 다 물려 있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은 별 수 없습니다. 참고 버티고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주식은 반드시 반등을 하고 다시 3,300 이상으로 올라갈 거니까 반드시 참고 버티고 견뎌서 기다려야 되고, 두 번째로 이제 현금을 한 20% 보유하고 있는데 신용을 많이 썼어. 그래가지고 반대매매 우려가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주가가 폭락을 하면 이런 분들은 이제 그 현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 돈을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현금을 20%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서 반대매매 우려가 전혀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 20%를 지금 현금을 써야 됩니다. 예, 써서 주식의 포지션을 늘려야 되고, 그리고 이제 현금 부자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식의 비중을 크게 확대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주변에도 보면 코스피 지수가 3,000 이상일 때 이분들이 나는 2,400만 가면 주식을 사야 되겠다, 반드시 산다, 이런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2,400이 붕괴되었을 때 그분들 사신 분들 거의 없습니다. 지금도 아직 못 사고 계세요. 그런 분들은 지금 사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멈칫멈칫하다가 아마 다시 지수가 2,600 이상 올라가면 또 비싸다고 못 살 거예요. 지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주가 사이클상 돈을 벌 수 있는 큰 사이클의 이 저점을 지나고 있는 이 순간이라서 지금은 현금 부자들은 반드시 지금 포지션을 많이 늘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보 매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보 매매. 그래서 너만 알아. 그래서 이제 사가지고 물리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쉽게 전문가나 뭐 증권방송이나 기타 지인들을 통해서 들은 그 정보를 통해서 많이 주식을 실제로 투자하고 계시고요. 제 생각에는 아마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의 3분의 2 이상이 이런 매매를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착각하는 사례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이제 안랩이었죠. 안랩이 올해 3월 달에 JP 모건에서 지분 공시 5% 이상 취득했다. 이러니까 안랩이 뭐가 있나 보다. JP 모건에서 5% 이상을 지분을 취득할 정도고 공시할 정도면 크게 하는구나. 이래갖고 안랩이 또 폭등을 해서 그 6만 얼마 하던 게 뭐 20몇만 원인가 이렇게 갔다가 고점 찍고 하루에 고점 대비 저가의 낙폭이 45%에 이르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개인 투자자들은 절대로 정보 매매를 하면 안 된다. 안내외 주가를 보면은 2022년 초에 안철수 후보가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12만 원 이상으로 갔었죠. 이 주가는 이제 평소에 한 6만 원 정도 수준이 바닥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안철수 후보가 유력 후보가 아니다 이러니까 다시 6만 원대로 이렇게 하락했었는데, 후보 단일화 문제가 나오면서 갑자기 JP 모건에서 지분 공시가 떴죠. 5% 이상. 그래갖고 이제 3월 달에 급등을 하기 시작해갖고 많은 시장의 개인 투자자들이 모였죠. 그리고 초단타와 단타가 모여갖고 이렇게 폭등을 하다가 요 날이죠. 3월 29일까지는 3월 23일 날에 무려 이 무거운 주식이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날, 바로 다음날 시가를 3.7%로 출발해갖고 고가를 24% 찍고 또 저가를 마이너스 21% 찍은 후에 종가를 마이너스 17% 이렇게로 마무리했는데, 시가 3%에서 고가 24% 올라갈 때까지 단지 9분밖에 안 걸렸습니다. 9분 동안 무려 21%나 폭등을 하면서 번개같이 고가를 찍고 내려왔죠. 문제는 이 높은 고가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수했다는 사실이죠. 여기에서 많이 물려가지고 이 거래량도 엄청난 거래량이죠. 이게 평소 거래량은 뭐 4만 주, 3만 주 이렇게밖에 거래가 안 되던 거래량이 이렇게 갭상승 장대 음봉이 뜨고 24% 고점 찍고 내려오는 날에는 무려 790만 주나 거래량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불꽃 거래량이 일어날 때 그 세력은 팔고 개인 투자자들은 사고, 이렇기 때문에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 후 이 주가는 이렇게 보시면 계속 이렇게 하락을 거듭했죠. 그러면서 다시 원위치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6만 원짜리 하던 게 21만 8천 원
원까지 갔다가 최근에는 다시 그 6만 원대까지 이렇게 떨어진 그런 상황이 보시는 바와 같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끝에 이런 불꽃 거래량이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징후다.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데 들어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소폭 하락인 줄 알았더니 줄줄이 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세 가지 큰 케이스가 있는데 한국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가는 게 이제 낙폭 과대주다. 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들어가는 케이스가 있고 또 이제 바닥이다. 여기가 바닥이다. 이래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세 번째는 이제 급등 테마주 들어갔다가 물려서 이렇게 줄줄이 흘러내리는 이러다가 이제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를 사례를 하나씩 들어가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유명한 게임 엔터주로 각광을 받아서 최근에 올랐다가 최근에 또 폭락을 하게 된 위메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600일 일봉 차트로 보면은 이게 이제 거의 뭐 15,000원 정도, 10,000원에서 15,000원 하던 주가가 무려 24만 5천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이게 뭐 몇 배, 10배 이상이 한 15배, 뭐 계산도 잘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올라갔죠. 근데 우리나라 주식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보면 24만 5천 원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15만 원 정도 떨어지면 이게 뭐 거의 뭐 30% 떨어졌네. 이게 뭐 이 좋은 주식이 또 떨어질 리가 있겠나.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돌려보면 이런 상황이 오면 이제 여기서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런 상태에서 이거 24만 5천 원짜리가 15만 원까지 떨어져서 30% 조정을 받았네.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굉장히 싸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15만 원이 또 붕괴가 되면서 12만 5천 원, 뭐 여기까지 이제 내려옵니다. 그러면 12만 5천 원도 이렇게 붕괴가 되면은 이거 반토막이네? 50%네? 이렇게 싸졌나? 위메이드가? 이러면서 또 여기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실제로 보면은 그 뒤에 계속 조금 다시 반등하는 것 같다가 떨어지면서 지금 뭐 24만 5천 원짜리가 최근에는 3만 원까지 떨어졌으니까 8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그래서 24만 5천 원짜리가 12만 5천 원에 들어가서 반토막 났다고 좋다고 들어간 사람들은 지금 4분의 1 토막이 난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낙폭과대주에는 절대로 손을 내밀면 안 되고 이거를 방지하는 방법은 고점 대비 뭐 30% 떨어졌네, 50% 떨어졌네 이거보다는 아직도 바닥 대비 몇 배 올랐나 그걸 항상 거꾸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닥 대비. 예를 들어서 15만 원이다 그러면 15,000원짜리가 15만 원 갔으면 아직도 10배네. 예?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10만 원으로 떨어졌으면 아직도 6배 이상 올라가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분들은 그게 아니고 무려 50% 이상, 60% 디스카운트 된 거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낙폭과대주를 첫 번째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LG생활, 이 대형주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지지가 붕괴되는 경우 그 진입을 하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이제 178만 4천 원까지 역사적 신고가를 썼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하락을 이렇게 HTS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 내리막 재측에 나오는 내리막 계단이 발생하면서 이렇게 지지가 붕괴되면서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27만 원은 무려 170만 원 하던 게 140만 원 뭐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이것 또한 한 30% 떨어졌으니까 이것도 싸다. 이러면서 이제 또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지가 나름 170만 원이었는데 이렇게 붕괴되면서 흘러내린 종목은 싸다고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뒤에 보면 또 한 번 지지가 붕괴되면 계속 지지가 붕괴돼요. 그래서 이제 145만 원 정도에서 횡보를 하다가 또 140만 원이 깨져서 또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내리막 이 폭포가 또 발생하죠. 그래갖고 130만 원이 또 깨져요. 그러면 여기 이 170만 원 하던 게 130만 원이야? 야, 이거 너무 싸다. 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지지가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계속 보면 더 떨어지죠. 이게 그래서 지지가 한 번 붕괴되는 거 아니고 한 번 붕괴되고 두 번 붕괴되고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계속 붕괴가 돼가지고 결국은
이 주식이 178만 원짜리가 49만 9,500원까지 떨어졌거든요. 4분의 1 토박이 난 거죠, 최저가는. 그래서 이렇게 지지가 막 붕괴되면서 내려오는 거를 우리가 삼아야 안 된다. 한 번 지지가 붕괴된 건 고점에 일단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계속 붕괴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주식은 또 붕괴고 또 붕괴가 또 붕괴돼서 너무 싸고 너무 싸고 너무 싸다고 들어가면 망하는 첩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한 이제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리면 이제 노토스라는 종목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노토스도 2,200원 하던 게 43,95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무려 20배 올라간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조금 더 당겨서 이렇게 보면 여기 이렇게 올라간 상황에서 이제 갭상승 장대 음봉이 발생하면서 이렇게 떨어지면은 그 다음 날 이제 소폭 하락인 줄 알고 이 갭상승 장대 음봉이 발생한 날 무려 고가를 여기서 18% 찍고 저가를 28% 찍어서 마이너스 46%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날은 보면은 한 9%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는 이거 전일 대비 굉장히 적게 떨어졌네. 이거 다시 반등할 수 있겠다. 41,000원짜리가 거의 반토막이 이틀 사이에 났으니까 야 이거 너무 싸다 싸도 이틀 사이에 반토막이 나다니 이러면서 이제 소폭 하락인 줄 알고 여기에 들어갔다가는 그 다음 날부터 이렇게 그냥 엄청 떨어져 가지고 바로 떨어져서 거의 원바닥 비슷하게 떨어져서 이 43,000원짜리가 4,400원 그러니까 10분의 1 토막 나는 거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날 전날 왕창 떨어졌는데 그 다음날 살짝 떨어져가지고 이거 소폭 하락 여기서 이제 하락이 마무리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기는 고점이다. 여기는 고점이다.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만 잘 구분을 해도 크게 안 물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긴 꼬리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들어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갭상승 장대 음봉이 발생했을 때 고점에서 들어가면 안 되고, 또 고점에서 상한가 치면서 올라갈 때 이때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종목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그 삼성전자죠. 삼성전자도 확대해서 보면 작년 1월 11일 날 이렇게 긴 꼬리를 달았죠. 이 바닥 2019년 1월 4일에 36,850원 바닥을 찍고 600일 일봉 차트상 올라가서 2020년 1월 12일에 96,800원을 찍었습니다. 이 찍을 때 엄청난 거래량을 600일 최대 거래량을 발생하면서 엄청난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긴 꼬리를 달고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고점에서 이렇게 긴 꼬리 대형주라고 하더라도 중소형주는 물론이고 고점에서 이렇게 긴 꼬리가 달렸다. 그러면 여지없이 몰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뭐 다 아시지만 96,800원 찍고 계속 내려와서 40몇 프로 이상 하락을 해서 이렇게 51,800원까지 하락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발생하는 긴 꼬리일 때는 무조건 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은 우리가 광림이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광림이라는 종목을 보면 이렇게 고점에서 갭상승 장대 음봉이 이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보다 좀 더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고려산업으로 이제 다른 거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려산업 같은 경우도 이거 보면 고점에서 갭상승 장대 음봉이 이렇게 발생했죠. 그래서 엄청나게 뜬 주가가 마지막 날 이렇게 갭상승 장대 음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세력이 나는 이제 턴다. 나는 이 종목 이제 더 이상 홀딩 안 하고 턴다고 선언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털면서 반드시 하나 추가 동반하는 게 불꽃 거래량이거든요. 불꽃 거래량을 막 튀우면서 더 갈 것 같이 막 그 개인 투자자들하고 초단타 단타들을 모으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물량을 던집니다. 던지는데 우리 그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이 불꽃 거래량을 보면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조금 여유를 갖고 보면 이런 갭상승 장대 음봉에 발생하는 주식은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 이 광림 주가도 이렇게 갭상승 장대 고점에서 발생하고 난 후에 계속 하락해서 결국은 원위치 수준으로 다시 하락을 했다.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고려산업이죠. 고려산업도 이렇게 고점에서 갭상승 장대음봉 무려 갭이 시가가 플러스 23%로 시작했어요. 이렇게 시작해서 종가는 마이너스 1.75%로 이렇게 마무리를 했죠. 저가는 이제 마이너스 12%까지 내려가고 그래서 이런 고점에서의 갭상승 장대음봉은 우리가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고 세 번째로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야 될 것이 이제 고점 상한가다. 이 실리콘2라는 종목이죠. 이게 이제 신규 상장된 지 얼마 안 되는데 2,000원의 바닥을 22년 6월에 찍고 무려 6,500원까지 그냥 단기간에 폭등을 했죠. 그래서 3배 이상 폭등했는데 마지막 날에 이제 상한가 치고 나서 바로 이제 상한가가 풀리자마자 마이너스 26%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고점에서 상한가, 여기 상한가에 잘못 진입했으면 바로 그 다음날 그 25%, 26%의 손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 종목은 6,870원이 고가였는데 무려 1,695원까지 떨어졌으니까 3분의 1 토막 이상 난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점 상한가 이렇게 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럼 잘 알겠다. 이런 고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피하느냐? 그게 개인 투자자한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가급적 장 초반에 들어가면 안 되면서 그 장 후반에 종가나 종가 근처에서 들어가는 게 우선이고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긴꼬리가 발생했나 고점에서 갭상승 장대음봉이 발생했나 또 세 번째 그 고점 상한가가 발생한 건가 이런 거는 피하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안 당하는 방법을 제가 우리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몇 개 그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